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중화반응까지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중화반응 이후에 생활 속의 중화반응을 찾아라라고 하는 내용을 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종합문제 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대비하여 수행평가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한 것 중에서 수행평가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잘 들어야 수행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210쪽, 211쪽, 212쪽, 213쪽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설명을 할 테고, 또 중간중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숙지하여 수행평가에 할 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10쪽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과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잠깐 볼게요. 기초적인 겁니다. HCl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HCl을 물에 녹였더니 H 플러스와 Cl-로 이온화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처럼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내놓은 그런 용액을 산성이라 그래, 산성. 이번에 NaOH를 물에 넣었더니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OH 마이너스, 즉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그런 물질을 염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플러스 두 개 섞어버립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이것이 Cl-죠. 이건 Na 플러스죠. 이거는 새로운 물질이네요. H2O가 되겠네요. 자, 앞에 있었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입자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H2O가 생겼어요. Na 플러스는 계속 살아있죠. 두 개 살아있고 Cl- 살아있죠. 변화가 없는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얘들이 변하여 H2O가 됐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산성을 띠게 하는 H 플러스와 염기성을 띠게 하는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H2O가 된다. 자, 이러한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수소이온, 수용액 속의 수소이온과 수용액 속의 OH 마이너스, 즉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하여 반응하여 H2O라고 하는 물 분자를 만드는 이러한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즉 H2O가 발생할 때, 생길 때, 그때 열도 함께 나오는데, 이러한 열을 중화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1대1로 만난다. H 플러스 한 마리와 OH 마이너스 한 마리가 만나서 H2O 한 마리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중화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다음 그림은 구리선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구리선이라고 그랬는데, 구리선이라는 구리로 된 선을 얘기하겠죠. CU.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 AgNO3가 질산은입니다. 얘가 수용액에서는 H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질산은이 있는 그런 수용액에다가 구리선을 같이 넣은 거죠.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그림들이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 구리가 나오는데, 구리라고 하는 것은, 구리는 보다시피 붉은색이라고 붉은색. 다시 하겠습니다. 구리는 현재 금속이죠. 금속 덩어리. 자, 얘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또 구리 2 플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온이 있어요. 이거는 이온입니다. 이온. 얘는 푸른색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알아둘 것이, 구리와 구리 2 플러스는 모두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구리라고 하는 그런 원소로 되어 있지만, CU라고 하는 원소로 되어 있지만, 구리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와 구리 이온 상태는 성질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색깔 다르죠. 그래서 이 구리는 금속 구리 원자고, 이건 구리 2 플러스 이온인데, 어떤 원자와 이온은 성질이 다릅니다. 정리 성질도 다르고 전차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데,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구리는 붉은색이고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다. 자, 여기 볼게요. 또 하나 볼게요. Ag가 있는데, Ag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금속입니다. 금속. 은이죠, 은. Ag는 여러분 은색이라고 표현하죠. 자, 질산은 수용액에 질산은 은이온이 있네요. 은이온은 이온입니다. 이온. 얘는 색깔이 없어요. 자, 색깔을 왜 주어지냐면, 색깔이 변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색깔을 주어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변화된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그림을 볼게요. 처음에 구리가 있네요. 구리가 CU죠. 구리. 그 다음 여기 용액이 있네. 용액은 질산은 수용액이니까 여기에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색깔은 무슨 색이죠? 현재 무색이죠. 무색이라, 투명한 색일 겁니다. 자, 한참 시간 지난 후에 보니까 눈에 탁 띄는 것이 푸른색이네요. 푸른색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구리인데, 구리 겉에 뭔가 하얗게 달라붙었죠. 이것이 은이 석출된 겁니다. 석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속이 가라앉다든가 생성됐을 때 이걸 석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걸 한번 여기 찾아봅시다. 아까 적어준 거 찾아봅시다. 자, 용액 색깔이 무색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질산은이 색깔이 무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을 보면 용액이 Ag 플러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용액이 푸른색을 뗐다. 그럼 이 중에서 푸른색을 띠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구리 플러스가 있었다. 구리 플러스가 원래 있었나요? 아까
구리와 구리 플러스는 다르다고 그랬죠. 구리는 있었지만 구리 플러스는 없어요. 그죠? 근데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구리를 보니까, 여기 구리를 보세요. 구리. 금속을 보니까, 금속 구리가 있었어요. 원래 구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속에 구리에다가, 이렇게 밖에 은이 이렇게 뒤집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은과 은이온, 구리와 구리이온은 서로 다른 입자다. 자,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은 원소끼리 찾아봅시다. 구리가 어떻게 됐나요? 구리는 나중에 구리 플러스로 되었죠. Ag 플러스는 나중에 Ag로 되었죠. 자, 구리와 구리 플러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아까도 하겠지만 구리와 구리 플러스는 하나는 원자고 하나는 이온이죠. E 플러스라고 하는 얘기는 전자 두 개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구리가 전자 여기 두 개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전자라고 표시해요. 자, Ag 플러스가 Ag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전자를 받으면 Ag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응에서,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해봅시다. 2번. 1번은 구리선과 질산은 중이 반응한 후 나타난 변화를 써보자. 자, 이런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변화죠. 변화. 자, 2번은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보자. 2번을 쓰게. 자, 그러면, 자, 구리는 나중에 구리 E 플러스로 되었고, Ag 플러스는 나중에 Ag가 되었는데, 이때 전자가 관여가 되었죠.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잃었고, Ag 플러스는 전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결국, 구리가 내놓은 전자를 얘가 가져가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변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리가 전자 두 개를 내놨어요. 전자 두 개를 떨어뜨려서 얘들이 가져가게 하는데 Ag 플러스는 전자 하나만 필요합니다. 근데 내놓은 전자는 다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리 한 마리당 Ag 플러스가 두 마리가 달라붙어야 저 전자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화학식입니다. 이것이 2번입니다. 2번. 화학식. 자, 다음은 이제 이 반응을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해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것은 구리가 구리 플러스로 되고 은이온은 은으로 되었어요. 즉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반응을 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말로 중요합니다. 자, 구리 CU죠. CU. 구리 CU. 구리는 전자를 잃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써야 돼요.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구리이온. 자, 구리이온으로 됩니다. 구리이온. 은이온.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돼요. 된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그림의 형태가 됩니다. 구리는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은이오는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런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색변화 실험의 보고서 일부다. 아까도 했지만 구리는 CU이고 이거는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붉은색. 금속구리 붉은색입니다. 자,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이 났다. 여러분들 알코올 램프를 보면 알코올 램프를 예를 들면 이렇게 알코올 램프 불꽃이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겉불꽃이겠고 여기 속불꽃이에요. 그럼 겉불꽃은 산소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불꽃이지만 속불꽃은 산소 안에 있기 때문에 산소를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안전연소 되면 CO2가 되고 불안전연소 되면 CU가 됩니다. CU. 자, 그런데 여기서는 겉불꽃은 CO2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어서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속불꽃 여기서는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하니까 CU로 됩니다. 여러분들 알코올은 CHO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연소하느냐 덜 연소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질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불완전 연소할 때 CO가 나타난다는 거. 일산화탄소죠. 자, 과정 1에서 가열한 구리판 부분을 속불권에서 가열하면서 색변을 관찰한다.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리판의 색변화가 처음에 붉은색인데 검은색이다. 그럼 붉은색 구리고 검은색은 산화구리라는 뜻이고. 자, 여기 가를 하겠습니다. 가는 검은색이 뭐냐면 CuO죠. 얘가 나중에 붉은색이 됐다. 붉은색이 뭘까요? CU입니다. 자, CU가 CU로 되려면 변해됐네요. 변해됐는데 속불꽃에 됐기 때문에 이 속불꽃에는 뭐가 있겠어요? CU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CO2가 됩니다. 자, 화학식은 이래요. 이것을 산화한 한번으로 정의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구리가 산소를 만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즉, 산화되어 산화구리가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산화구리는 산소를 얻어 정정합니다. 산소를 잃어 구리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산소를 잃어 환원돼요. 구리가 되고
속불꽃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된 CO는 산소를 얻어 즉 산화되어 CO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문제도 보면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를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다. 그래 이것이 환원이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다. 이 말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CO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을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한 페이지를 더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한 페이지 212쪽에 방금 전에 1번이고 2번 합니다. 과학 드라이아이스 마스를 보았는데, 이걸 조사해 봤더니 드라이아이스 안에 마그네슘 종을 넣고 연소시키는 것, 이거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소라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 자, 보세요. 산소가 필요한데, 자, 화학식을 보니까 산소란 기체는 없죠. CO2는 산소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밝게 빛나, 그래서 연소하였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여러분들 CO2라는 거 보세요. CO2는 이산화탄소죠. 얘는 공기보다 무겁고,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불을 끄는 성질. 그래서 소화기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상하게 CO2가 소화기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나왔다. 자, 이것이 화학 변화의 매력입니다. 자, 했던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기 드라이아이스, 고체 드라이아이스에다가 구멍을 내고 마그네슘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나중에 꽉 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산소 기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그네슘이 연소하는 까닭을 한번 설명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화학식을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EMG 플러스 CO2가 EMGO 플러스 C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를 봅시다. MG가 MGO로 됐어요. CO2는 C로 되었습니다. 뭔가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무언가 변화된 게 있죠. 그렇죠. 산소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CO2로부터 산소를 얻고 뭐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산화되어 중요한 겁니다. 산소를 얻고 산화되어 MgO 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되고,
드라이에스, 즉 CO2는 산소를 줘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마그네슘한테. 마그네슘이 워낙 반응성이 좋은 놈이라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뺏어가네요. 자, CO2는 산소를 잃어.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라 쓸까요? 산소를 잃어 환원돼요. 잃고 환원돼요. C가 된다. C가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의 연소가 진행된다. 원래 산소를 직접 공급해줘야 하는데 직접 공급하지 않고도 어떤 화합물로부터 산소를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금속인 경우에는 산소를 뺏어가면서 연소가 되어서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실험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산화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면 다시 한번 하자면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고 드라이스는 산소를 잃어 환원되었다. 이런 말이 포함되면 좋은 내용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20ml와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습니다. 마그네슘은 Mg죠. 묽은 염산 HCl이 되겠습니다. HCl. 잠시 후 고무풍선의 크기 모양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여 말해보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고무풍선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기체들이 풍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는 없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조각이 서로 반응하면서 생성된 기체가 이 풍선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다시 이제 말로 설명해 볼게요. 묽은 염산 산성이죠. 이걸 구체로 쓰면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반응하여 생성된 기체로 인하여 풍선이 부풀어 오름. 자, 그럼 2번을 보면 왜 이렇게 됐겠냐.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산성인 물질의 특징에 하나가 금속과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죠? 산성인 물질은 이것처럼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아연과 같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자, 여기 풍선이 부풀어 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물염산과 마그네슘 조각이 반응하여서 생성된 수소기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써줘야 합니다. 수소기체라는 말을 반드시 좀 써줘야 돼요. 수소기체를 다르게 쓰면 수소기체는 화학식이 H2입니다. H2.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기체가 풍선을 채워졌기 때문에 부풀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산성인 물질은 금속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하나인데, 이거 실제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염기성의 물질들은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산성인 물질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도 모든 금속은 아닙니다. 하여튼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물근염사가 수소나트륨 수용의 중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한번 기호를 써볼게요. Cl-, H+. 그럼 여기 H+가 2개, Cl-가 2개네요. 여기는, 자, 이것이 Na+입니다. 그러니까 Na+가 2개, OH-가 2개가 됐어요. 자, 이것을 섞어봤네요. 섞으니까 어떻게 됐냐. Na+는 있고, Cl- 2개가 있고, Na+ 2개가 있고, 그런데 물 H2가 2개가 있네요. 자, H+, OH-가 하나도 없죠. 용액수에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산도 아니고 염기성이 아닌 중성을 띈다. 중성. 이때 여러분들 BTB가 있는데, BTB는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한 약품으로서 지시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달라요. 염기성에서는 블루, 푸른색입니다. 중성에서, 산성에서는 노란색입니다. 중성은 그 가운데 초록이 되겠죠. 초록. 자, 그러면 이 그림 혼합된 수용액은 BTB 색깔이 뭐가 되겠어요? 중성이니까 초록이 되겠죠. 초록. 그래서 초록이 되는 거 보고, 아, 이 속에는 H+, OH-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번 중요합니다. 자, 이 혼합용액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Na+가 2개 있었죠. Cl- 2개가 있습니다. H2O 2개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처음 사용한 같은 부피만큼 수산나트륨 6을 얘기하죠. 수산나트륨. 그러니까 여기다가 Na+ 2개, OH- 2개가 들어있는 그런 용액을 넣었다는 뜻이죠.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섞이겠죠. 혼합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Na+는 반응 안 하니까 4개가 되고, Cl- 2개가 되고, H2O 2개가 됩니다. 근데 OH- 2개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 H+와 OH-는 여기에서는 만나면 반응합니다. 즉 H+는 상대방인 OH-가 있으면 반응합니다. 또 OH- 상대방인 H+가 있으면 반응해서 H2O를 만듭니다. 1대1로. 그런데 여기 OH-가 2개가 있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상대방, 즉 이 그릇에 H+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그냥 그림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혼합됐을 때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Na+가 위에서 그림을 보면 Na+는 이것처럼 반응 섞을 때나 섞었 후나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개수만큼 남아 있어요.
CL-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반응하는 것은, 반응에서 변화되는,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것은 H 플러스 OH-죠. 그래서 이런 H 플러스 OH-를 변화되는 것을 알자 이온이라 표현하고, Na 플러스나 CL-를 구경꾼 이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변화된 H 플러스 OH-만 잘 보면 됩니다. 용액 속에 H 플러스 하나라도 더 있으면 산성이고, 용액 속에 OH- 하나라도 더 있으면 염기성인데, 자, 각각 그릇의 액성을 봅시다. 근데 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H 플러스 OH만 하나도 없죠. 중성입니다. 이게 액성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염기성입니다. 또 섞으면 또 염기성이 되죠. OH-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BTB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TB를 넣어주면 BTB에서는 푸른색이니까 BTB는 푸른색을 띌 거예요. 근데 지시학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액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pH라고 pH 미터를 통해서 pH를 측정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pH는 물의 온도 25도씨인 경우에 1에서 14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는 7입니다. 7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즉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7에서 14로 갈수록 염기성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H 미터를 딱 꽂으면 pH 예를 들면 10점 얼마 나왔다 그러면 이건 염기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숫자로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H 미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pH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숫자를 7을 기준해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이 더 강한 것이고, 7을 기준해서 숫자가 더 커질수록 14까지 더 커질수록 염기성이 더 강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산성, 염기성, 중성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